근데 자기가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낙찰 받을 경우는 철회도 해요. 철회도. 왜 철회하느냐? 그만큼 또 취득가에 포함되고 안 되고 이런 게 또 세금에 대해서 자기가 선순위 임차인 인수하잖아요.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취득가액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처음 봤어요. 임차인이 낙찰 받았는데 자기 배당 요구가 있으면 상계 처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으로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배당 요구를 안 했어요. 또는 배당 요구했다가 또 철회했어. 그 중에는 아마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판단했던가 할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철회하면요, 그 금액만큼은 자기가 취득가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인수하는 거지. 그래도 취득가야. 뭐 금전적으로 왔다 갔다 안 하지만 취득세 낼 때는 내가 3천만 원 선순위 임차인이야. 내가 배당 요구를 안 했어. 내가 낙찰받았어. 그러면 6억에 낙찰받았다. 총 취득가는 6억 3천으로 취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내가 배당 요구했다. 그럼 6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찰을 잘 안 받아봤으니까 낙찰 받고 그러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그 구청 그 세무 담당자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 전에는 그 임차인이 낙찰 받으면 취득가에 그 임차 보증금을 포기해야 된다,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때렸어. 무슨 소리냐? 선순위 임차인은 취득가에 포함시키는 건 맞지만 후순위 임차인은 돈도 못 받았는데 무슨 이걸 갖다가 하냐. 후순위 임차인은 하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걸 한나절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가 공부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지금같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혼자서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중에 힘들면 나 찾아와요. 머리 쓰지 말고. 응? 자,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취득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똑똑한 거죠. 경매를 취하를 해서 취하를 하니까 입찰 보증 안 떼어 있잖아. 지금도 8억 4천 안 사는데, 지금도 8억밖에 안 가는데, 8억 1,000밖에 안 가는데, 이걸 갖다 이 8억 4천을 사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단독으로 낙찰 받았잖아, 단독으로. 여러분, 이거 웃죠? 여기 살다 보면 여러분도 이럴 때가 있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자, 지금은 괜찮아요. 2억 4천을 인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2019 타경 4683이죠. 검색을 누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본 물건을 눌러야겠네. 그럼 세리움 아파트가 이거 2억 4천만 원을 인수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격을 8억이라고 하면 8억에서 내가 6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을 본다. 8억 1,000으로 봐야 돼 이거. 그러면 얼마야? 7억 5천까지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7억 5천에서 요 금액을 빼면 6억 1,000까지 써도 우리가 6천만 원 차이가 된다. 이렇게 분석하면 돼. 지금처럼. 이 물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이 내가 이 95% 하고 98% 있잖아. 이 금액대 써가지고 입찰도가 낙찰받아 좋은 거예요. 이게 언제야? 6월 22일이죠. 물건 좋은 거죠. 두 마리 토끼 받아. 지금도 한 6천, 7천 정도 시세 차이 보지만 올 가을 특히 2년만 세놓으면 저거 무조건 9억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찾아봐요. 나한테 손해배상. 근데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서요? 9억이 넘으면 나한테도 한 돈 1,000만 원 줘야죠. 9억이 되면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9억이 안 되면 내 1,000만 원 주는 걸로 계약 써도 상관없어요.
아마 내가 100점 100승 할걸요. 자, 또 이게 궁금한 거 또 다른 거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경매를 받고 나서 바로 매도할 경우에 응. 가진 중과가 되는 아, 그거는 이제 보면 우리가 세금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세금은 이제 지금은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 주택 양도 같은 경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그 1년 미만에 팔 때는 40%, 1년 미만, 요건 미만이에요, 미만. 1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2%예요. 근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냐? 다른 것처럼 상가 살 때하고 똑같아. 1년 미만은 50%. 이제 2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까지는 40%. 2년 이상 돼야만이 6에서 42% 간다는 거죠. 그리고 중과가 있어, 중과. 이 중과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내에서 2주택자, 1가구 2주택자는 10% 중과가 있고 3주택자는 20% 중과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미만에 팔 때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60%가 되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70%가 되는,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10%, 즉 옛날에 주민세에 해당되는 거 있으니까 66%, 77%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밖에 있으면 중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조정대상 내에 2주택이 있어요. 그리고 조정대상 밖에 한 주택이 있어. 근데 조정대상 밖에 있는 걸 안 팔고 조정대상 내에 있는 걸 판다면 3주택자로 20%가 중과돼요. 그러나 조정대상 밖에 있는 걸 먼저 판다, 3주택자가. 그러면 중과 없어, 일반 세율이요. 1년 미만이면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에 40%. 내년부터, 올해는 1년 미만 40%, 1년 이상 되면 6에서 42%. 그리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 거를 2주택에서 하나 팔면은 10% 중과. 마지막 거는 비과세. 양도 차익이 작은 것부터 먼저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로 가니까 9억까지 비과세니까 그것도 이제 12억까지 올리겠다는 이런 이제 얘기가 솔솔 나와요. 얼른 비과세 1가구 주택이 아파트가 그냥 뭐 다 10억 넘어오니까 12억으로 올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아. 뭐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거 다 올리면서 비과세를 혜택을 보는 걸 갖다 안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냐면, 그래서 이게 개인 명의로 살 때에는 뭘 따져야 되냐.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또 1가구 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 이런 전략을 우리가 잘 짜야 돼, 이렇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2주택, 3주택이라도 이익이 제일 많이 남은 거를 제일 나중에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보고 팔아야 된다. 비과세 혜택을 보는다. 근데 우리가 비과세 혜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 내에는 무조건 2년을 2년 보유해야만이 비과세가 돼요.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이 거주 기간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바뀌죠. 그다음에 근데 조정 대상 밖에서는 뭐냐면 보유만 하면 돼, 1가구 주택으로. 거주 안 해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법인으로 샀을 때는, 법인 사업자로 샀을 때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2억 이하의 때는 이하는 이제 그 10%, 2억에서 200억 미만은 20%. 이하지 이하. 200억 초과는 22%. 근데 이게 주택하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10%가 또 있어요.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 주택하고 비사업용 자택 같은 경우는 이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한 또는 주택 양도 차익에는 10%의 법인세가 추가돼.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22%가 되는 거냐. 22%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개인으로 살 건가 법인으로 살 건가 좀 불편하도 법인 설립해서 하게 되면 바로 사다 바로 팔아도 우리가 이제 세금을 22% 많이 내봐. 22%라는 게 비용을 또 공제받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또 안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실제 투자할 때는 이렇게 1가구 1토로 비과세 혜택, 거주하는 거는 비과세 혜택으로 가고 그 추가로 하는 거는 법인 사업자 차려가지고 된다. 근데 법인 사업자 차릴 때는 왜냐면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과밀억제권에다가 법인 사업자를 두게 되면 5년 미만인 경우는 등록세 3배 중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1%가 3배 중과되면 5.3%예요. 4.6%는 9.4%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뭐 책에 다 있어요. 경매투자의 정석에 마지막에 다 있어요. 보면 찾아보면. 자, 세금은 이렇게 하면 되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해요. 또 이게 물건 찾아온 거 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할 때 자기 물건 못 찾아와서 못 물어보는 것도 뭐 똑똑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2019 타경 잠깐만. 2019 타경 570 42요. 요거요? 요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1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30% 떨어져 가지고 1억 3,200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고 단지가 얼마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양 아파트 여기에 보면 이제 선부역이 있는데 또 지하철하고도 가깝고 아파트 단지고 그럼 이런 상태인데 이 아파트가 몇 평이냐 전용이 15니까 한 18평형 그리고 전세가 얼마냐 1억 5,500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말소기준권리가 2018년 12월 30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 대학 요건을 찍은 거가 2017년 8월 30일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이제 같은 부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1억 5,500인데 배당순이 있음. 미배당금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얼마를 낙찰받으면 1억 3,200만 원에 뭐 계산하기 좋게 1억 4천에 낙찰받았다. 1억 4천만 원에 낙찰받았다 하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라가 미배당금은 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경매 비용을 먼저 경매 비용이 영순위로 경매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죠. 경매 비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액이 작으면 이런 거는 한 250만 원 정도 잡아야 돼요. 거의 1.78% 나와요. 금액이 크면 1.5%, 뭐 1.2%까지 나오는데 5억 이제 그 3억에서 5억 같은 경우는 한 1.5% 나오고 7억에서 10억 정도 되면 한 1.1에서 1.2 정도 나와요. 뭐 근데 뭐 이게 그러면 250만 원을 경매 비용을 빼면은 얼마냐면 1억
3,750만 원이 되죠. 이거 배당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냐? 1억 5,500만 원이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 이해 이 금액에서 임차인이 다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갔었느냐?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제일 빠른 것 같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특별 우선 채권이 있다. 특별 우선 채권이 뭐냐? 이건 항상 있는 거 어디든지다.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찾아봐야 돼. 특별 우선 채권이 뭐냐면 1순위, 이 영순위가 이거는 뭐 특별 우선 채권이냐면 영순위는 경매 비용. 그리고 1순위가 특별 우선 채권을 따질 때는 이 경매 비용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1순위가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하고 유익비. 그리고 2순위는 최우선 변제금. 이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하고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가 있고 3순위는 당해세다. 여기를 보면 임차인은 1억 5,500이니까 소액 임차인이 아니죠. 그럼 임차인 없지만 근로자의 임금 최우선 변제금이 있는가 봐야 돼. 근로자. 여기에 보면은 뭐 이제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고 근로자의 임금 채권이 언제 없으면 그다음에 당해세가 있을 수 있죠. 당해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압류, 국세 이 세금이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금액이 안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당해세 같은 경우는 넉넉 잡고 한 200만 원 정도 잡아놓으면 되죠. 200만 원. 여기서 당해세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을 빼면은 1억 3,7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당해세를 빼면은 1억 3,550만 원 정도가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간다. 근데 이거니까 얼마냐면 이 금액에 받으면은 1억 3,750만 원에다가 마이너스 1억 5,500만 원이면 1,750을 인수해야 돼. 1,750을. 1억 4천에 인수할 때.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1억 4천에 하지 않고 여기다가 1,750을 더 낙찰받으면 되죠. 요 금액으로 낙찰받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다가 1,75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낙찰받는다면 1억 5,750만 원 정도의 낙찰받는다면은 임차인이 인수할 게 없죠. 똑 떨어지죠. 그러면서 또 좋은 게 1등할 확률이 높죠. 어차피 낮게 쓴다고 해서 인수하는 금액이나 그 금액만큼 더 써서 1등하는 게 더 낫죠. 더 낮게 써가지고 인수해도 이 임차인 인수 1,750은 취득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취득시키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그 취득가에 포함시키면 그게 크로스 체크돼 가지고 다시 나중에 이제 몇 달, 몇 년 있다가 드러나면 가산금, 가산세까지 다 붙어. 신고할 때 아예 정확하게 할 필요 있어요. 결국 어떻게 차라리 이거로 낙찰받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로 낙찰받으면 임차인은 거의 다 한 50만 원 차이 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 봐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시세가 얼마 가느냐 또 봐야지 우리가. 시세는 우리가 이런 아파트가 우리가 시세가 얼마 가느냐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이거를 그 1억 5,750만 원에 낙찰 받으면 이 시세가 도대체 얼마 갈 건가 이 부분을 지금처럼 다시 부동산을 찍고 여기에 보면 경기도 그리고 안산시 단원구 단원구 여기죠. 단원구 그리고 선부동 수정한양
방금 지나 어디야? 방금 지났어요? 좀 밑에 아, 여기 수정한양. 수정한양이고, 요게 몇 평형이냐? 요게 49.98이에요. 요거죠? 1억 8천 정도 가요. 그리고 4층은 1억 7천. 요거는 몇 층이냐? 5층이 예? 5층 5층이죠? 5층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1억 8천 정도, 1억 8천 정도 이게, 간다고 보면은, 5층이 1억 8천이죠? 1억 8천 정도 간다 그러면은, 요거를 이 금액에 사면 얼마 써요? 한 2,250만 원 정도 싸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2,250 정도, 지금처럼. 이게 정확한 분석이죠. 지금까지. 네, 요로 마치고 10분에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